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창진입니다. 네, 우리 최창진 전문가님께서 오늘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종목들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못 이기셔서 아니에요. 지금 처음부터 인사 웃고 계세요. 오늘 그렇죠? 화끈한 남자 안 하셔가지고 네. 갑자기 남성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지는 않죠. 오늘 또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 또 저녁이고 이럴 때 또 네. 사람이 좀 감성적으로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화끈하지만 그 화끈한 마음은 이따 종목으로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을 갖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맞수 혈전 화끈한 화요일 어떤 주제인지 첫 번째 라운드 1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당신의 선택은? 자, 라운드 1 주제. 예전에 그런 저기가 있었죠. 네. 어떤 그래 결심했어 네. 해가면서 이휘재 씨가 나오는 거였는데, 자 오늘 맞수 혈전. 이따가 우리 최창준 전문가님과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리는 투자 전략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혹시 집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성공한 거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요즘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4년 만에 2093포인트.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 작년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16일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2100포인트를 넘어서 신고점 향해서 가는 장이다. 1년 벌어서 10년 먹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대세 상승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수상으로 사실 2093이 별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봤자 2000포인트에서부터 겨우 5%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상징적인 존재, 4년 만에 고점을 뚫어놓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어떤 시작을 알리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종목이 어떤 종목은 먼저 30%, 혹은 40%, 50% 먼저 간 종목이 있는 거고 뒤따라간 종목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이 고점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시황 한번 짚고 왜 오늘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들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종목들이 어떻게 틀린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황 잠깐 언급을 한다 그러면은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오늘 2111포인트 정도 갔는데 신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최근에 이번 주 일주일의 움직임, 지금 오늘 어저께하고 오늘 그리고 지난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그 다음에 한전,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또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은행주까지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현재 상태에서 147만 원대, 148만 원대 멈춰 있는 상태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최근에 그 4만 8천 원, 5만 원대부터 4만 4천 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최근에 지수가 올라오는데 그 원동력이 된 그런 업종이 어떤 거냐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다 같이 올라왔거든요. 화학, 정유, 철강, 기계, 조선 이렇게 올라와서 2100포인트 돌파하는데 딱 턱 밑에까지 지금 다가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은행주하고 그리고 최근에 건설주도 좀 올라왔고, 그리고 좀 최근에 소외됐던 그런 업종, 자동차까지 오늘 들어 올리면서 지수가 2100포인트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그래도 여기서 종목들의 그런 상승폭은 크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환매가 돌면서 여기서 2100에서 2200포인트까지 100포인트가 더 오른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많이 올라줘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지수대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또 현대위아 이렇게 자동차 한 5, 6개 종목이 상승하고, 거기에다가 은행주 조금 더 올라주고 보험주 조금 더 올라주고 삼성전자 조금만 탁 올라주고 증권주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되면은
뭐 전 업종이 다 같이 그냥 올라가면서 2200포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뭐 2100포인트다 그래가지고 수익이 더 크게 나고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한다 해서 더 뭐 저기 수익률이 크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약간 그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은 그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이 해외 시장,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의 상승에 따라서 뭐 저기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일본 상승에 따라서 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약간 소외됐기 때문에 그 소외된 부분을 약간 갭을 메꾸는 그런 시장의 키높이를 맞추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굳이 매도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실적과 업황보다는 유동성에 의해서 약간 그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상승폭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이제 더 많이 올라갈 종목이 어떤 거고 업종이 어떤 건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종합주가지수가 4년 만에 고점을 뚫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장에서 시장이 빨리 움직이니까 그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가 그렇게 이제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한번 가장 핵심적인 수급을 관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를 상회한 종목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그렇죠? 오늘 종합주가에서 이제 21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보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최근에 그 지속적으로 그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들이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실적이 안 좋거나 업황이 안 좋거나 이런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을 잠깐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신한지주 그러니까 은행주죠. 신한지주 은행 그 금융지주인데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 잠깐 그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들만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뭐 1월 달부터 현재까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고 근데 아이러니한 게 개인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했는데 외국인들이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개인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했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했다는 측면.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에 와 있는데 신한지주는 저점, 바닥을 깨고 내려간 완전 바닥에서 오늘 약간 강한 반등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래봤자 오늘 올라와 봤자 기존의 저점을 형성했던 1월 달에 2014년도 1월 달에 저점을 형성했던 42,000원대 그 부근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가 올랐든 200포인트가 올랐든지 간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들 많이 매수를 했지만은 수익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1월 달부터 현재까지도 그렇고 작년 뭐 연말에도 그렇고 그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매 동향 보시면 보시다시피 매수 안 했습니다. 매도 계속 팝니다. 그랬다가 오늘 약간 강보합 플러스 나서 마감을 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다시피 현대차 일봉 차트 보시면은 자, 작년 1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25만 원대, 24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현재 17만 원에 와 있습니다. 17만 원에. 그러면 작년에 종합지수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현재 코스피 지수하고 차이를 보시면은 지수가 올라간다, 상승한다 그래서 종목이 다 같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현대차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수급 동향을 잠깐 보시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 기관 투자가들도 매도하다가 최근에 며칠 동안만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일봉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아차 작년 4월달, 5월달에 주가가 6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현재는 4만 7천 원. 그것도 5만 원대 밑창 빼고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 반등이 와가지고 4만 7천 원에 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하고 완전히 거꾸로 지금 움직였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이 가장 최근에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수급도 잠깐 보시면은 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열흘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팔았고 기관 투자가들도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만 원대에 있다가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에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SK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3개월, 한 달, 두 달, 3개월 동안에 5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현재 4만 4천 원대에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대 초반에서 지금 2100포인트까지 오는 동안에 하이닉스는 한 5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0% 이상 하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은 주가는 역시나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포스코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기관들 매도,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매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업황을 보지 않고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내가 손실봤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망하지 않는 회사인데 주가 많이 빠졌다. 이래가지고 매수를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항상 주가가 하락하고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는 개인들의 매수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포스코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동종목 같이 포스코의 일봉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 포스코의 주가 위치도 보시면은 굉장히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이 일어났지만은 지수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이 또 KT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KT 개인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의 매도는 개인들의 매수 그 금액만큼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도 같이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T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KT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지난해 9월 달에 3만 7천 원에 있던 주가가 지금 3만 원입니다. 3만 원. 거의 20% 정도 마이너스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28,500원에서 오늘 하루 그냥 간단하게 한 3%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수익 나신 분들보다 손실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LG전자도 계속 개인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 기관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전자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LG전자. 지난해 8월 달에 7만 7천 원대에 있던 주가가 현재 5만 9,700원. 저점 부근에서 거의 오늘같이 은행주 올라오고 현대차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0.5%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게 지나간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같이 지수하고 동참해서 올라간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요. 다음 카카오의 수급 동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매수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근데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들은 역시 매도에 계속 개인하고 정반대의 그런 매매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카카오의 일봉 차트는 어떻겠습니까? 자, 올해 1월 달에 16만 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주가 11만 3,900원. 오늘 많이 급등을 했지만 역시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는 2013년도에 최고에 드는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이었고 최고의 종목이었는데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현재 역시나 19,000원대 주가가 위치해 있고 개인들은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서울반도체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 서울반도체 일봉 차트. 자, 최근에 22,000원대 고점, 그리고 저점은 한 18,000원대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 행보만 하고 있지 수익 나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CJ 오쇼핑에 관련돼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홈쇼핑 관련된 그런 그 기업들의 주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해 있는데 개인들의 매수면 지금 집중되고 있고 기관들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CJ 오쇼핑. 코스닥 지수가 지금 700포인트에 근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CJ 오쇼핑의 주가는 20만 원과 3만 원 사이에서 그냥 옆으로 횡보. 그냥 아무 미동도 없습니다. 역시나 개인들의 매수가 집중된 곳에는 주가는 마이너스거나 손실이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된 곳에는 주가는 상승한다. 이런 법칙이 전혀 그냥 틀리지 않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전문가님 방금 개인들이 접근한 곳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네. 기관이나 외국인 물론 이제 그건 잠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네. 지금 고점을 돌파한 흐름에서 네. 이렇게 항상 개인들이 접근하는 종목, 개인들이 많이 매집한 종목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이 이번만의 현상입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뭐 예.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주가가 거래량이 형성되거나 거래가 체결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매수와 매도가 딱 마주쳐야 돼요. 그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매도하는 주체가 있을 거고 네. 매수하는 주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수급으로 이렇게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넘겨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죠? 이제 그런 네. 현상이 네.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100포인트라는 2,090포인트라는 네. 4년 만에 고점을 돌파한 현상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과거에도 직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적인 현상이었느냐 아니면 이번만에 어떤 특수한 현상이냐 과거에도 하는 그랬죠. 부분 이야기죠. 과거에도 그랬죠. 과거에도 지수가 많이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2,100포인트라는 지수 때는 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많은 이제 분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분석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떤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냐는 굉장한 자신들의 이 모든 재산, 미래가 다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 네.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단순하게 이제 개인이 하는 건 무조건 안 된다. 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명제를 깔고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이 개인들이 산 종목이 결국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한번 다 해먹을 대로 해먹고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총알바지죠. 예, 그런 걸로 받은 거냐?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이냐 이런 것을 봄으로써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실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네. 바로 이제 아마 방금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가졌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그냥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종목들을 네. 쭉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의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니었지만은 최근에 한 2분기 정도, 뭐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이렇게 예상 실적이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은 2014년도 4분기하고 최근에 1분기, 올해 1분기 실적 자체가 업황이라든지 실적이 좀 부진하는 종목들이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서울반도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얘네들의 그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얘네들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지금 단기간에 주가는 안 움직인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주식을 팔았던 거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갖고 있다가 뭐 손실이 났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간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매수를 했거나 어쨌든 간에 이게 둘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매수를 하고 한쪽에서 매도를 한 건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말씀하신 자체가
이게 뭐 주가가 과거에도 뭐 지수가 올라갔을 때 항상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 주가가 약세를 보이거나 하락하고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무조건 사면 올라가냐 이런 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거는 이 기업들의 실적.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전문가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를 네. 제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네. 그걸 갖고 되물어본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는지. 방금 그 얘기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현상이 나는 거는 네. 개인 투자가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정보라든지 분석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네. 현상이 나온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최근에 며칠간을 보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 것만 한번 꼽아봤어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매수한 종목 LG생활건강. 세 번째 매수한 종목 한미약품. 그래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거.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100명이면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모두 다 좋다고 말하는 거. 그리고 이런 종목을 오늘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는 대형 종목에서 오늘 최고로 많이 빠진 종목 LG생활건강 마이너스 5.13, 아모레지 마이너스 4%,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3.3%. 결국엔 무슨 얘기냐? 사상 최고 실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가는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훨씬 높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선반영됐다고 쉽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이미 그걸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좋다 하고 박수 치니까 개인들은 거기에 우르르 달라붙은 거죠.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설거지하러 달려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갖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기관들이 갖는 관점은 약간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적이 안 좋은 걸 쫓아가느냐?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 있는 것만 즐기느냐? 그런 게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전한 거, 우량한 거, 텔레비전, 리포트, 증권사 모든 기관 분석들 100명이면 100명이 다 좋다고 추천한 종목을 골라서 샀는데 그것이 이미 고점에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합리적 이성 결정이 바로 오류를 범하는 케이스, 즉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그러한 흐름을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큰 흐름을 놓고 보면 대세 상승장, 변곡점 바닥에서 그리고 변곡점 상투에서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급으로 시장을 본 관점이 바로 그런 것을 한번 꼬집어주고 싶었던 이 PD분의 의도가 아니었는가. 왜냐 이거 HTS키만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행간이 뭐냐 의미가 그거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오류를 어쨌든 오늘 그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이 좀 오늘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 매수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호텔신라 오늘 최고 많이 매수한 종목, 그다음에 삼성전자, 신한지주 업종 최선호 종목을 베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신한지주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실적이 탁월하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미 그리고 주가도 낙폭과대 종목들도 아니고 그렇게 신한지주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종합주가지수를 지지하기 위해서 종합주가지수를 상방향으로 강력하게 베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주식을 오늘 4,000원 가까이 베팅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외국인들의 어떤 이 지금 주식 매수가 지난 10년간 넘게 데이터로 봤을 때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 매수입니다.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주식 편입 비중이 최고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어떤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이런 종목들이 수익을 긍정적으로 내가면서 개인들은 마이너스 손이고 외국인들은 계속 그러면 플러스 손이냐 그런 것을 보여주느냐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외국인들은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의도로 이걸 샀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다만 시장 지지 세력이라고 지지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좀 이렇게 리스트를 또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종목을 통해서 현재 시장에서 의도하는 바, 외국인들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금 좀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잠깐 언급을 하고 그런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 보유 지분이 51.45%입니다.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가 52% 가까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거의 사상 최고치 외국인들 지분을 보유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44.58% 정도의 그런 외국인들이 보유 지분을 갖고 있는데 현대차 지금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가 한 46% 정도 보유했을 텐데 현대차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손실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오래전부터 주식을 보유했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손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나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 단지 주식만 갖고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선물이라든지 옵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지수를 올리면서 선물 매수를 잡으면은 주가가 좀 자기들 보유 주식이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손실하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10개 종목이 되는데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그리고 삼성물산, KB금융, 한국전력,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인데 여기에서 몇 개 종목,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 몇 개 종목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화 가장 외국인들이 가장 오래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 1월 달부터 현재까지 16만 원부터 27만 5천 원까지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난해 8월 달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도 1월 달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24만 원까지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한 14만 원부터 24만 원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동종목 같은 경우도 한 7만 8천 원대부터 한 11만 원대까지 완만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4만 원대 정도에부터 지금 7만 6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안 올라간 종목은 한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하락한 종목도 있지만은 여기서 상승 안 한 종목이 KB금융이라든지 또 현대글로비스 또 KB금융 이 정도고 나머지 종목들 한 10개 종목 중에서 한 6개, 7개 종목은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코스닥 외국인들 순매수 현황을 잠깐 보시면은요. 코스닥 보면은 컴투스 1월 달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매수됐고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관련된 기업, 그리고 실리콘웍스, 그리고 ISC, 이라이콤, 파트론, 내추럴엔도텍, OCI 머티리얼즈, GS 홈쇼핑, 안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컴투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컴투스 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많이 상승한 구간에서도 한 10만 원대 초반에서 한 18만 원대 거기까지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한 2만 한 3, 4천 원대부터 한 3만 7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내추럴엔도텍 상장한 지 지금 1년 한 4, 5개월 정도 돼가는 종목인데 동종목 같은 경우도 4만 2천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 10개 종목을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한 3개 정도만 보여드렸지만은 그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고 약간의 하락을 했거나 보합 정도 있는 거 봤을 적에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강하게 매수한 종목들은 역시나 상승을 강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시장의 주인이 추세를 이끌어가는 거, 네. 시장뿐만 아니라 네.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 추세를 이끌어가는 것도 결국은 종목의 추세도 외국인이다. 업종과 종목의 저거를 자기들이 정해버리죠. 그것을 네. 우리가 이제 이 수급을 통해서 사실 주도 세력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맞서지 마라. 추세에 순응하는 매매를 해라. 바람 부는 방향으로 노져라. 도출을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죠. 증시 격언들이. 그런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추세의 주체 세력을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정해라
하는 의미로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시장에서 이제 단기 매매는 아니지만 네. 추세적으로는 시장의 최고 수익률은 아닌데 시장의 어떤 주체 세력으로서 수익률을 인도를 해줬어요. 반면에 기관들이 오늘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자동차, KB금융, 신한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주로 은행주들을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오늘 주식을 전체적으로는 팔았죠. 네. 예, 주식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에서 기아차, 은행주에서는 KB와 신한지주를 베팅을 했는데 특히 은행주에 집중적인 베팅이 나왔어요. 네. 저러한 현상들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허겁지겁 뭔가 종합주가지수 올라오니까 그나마 채워 나가기 위한 거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개인들 물량을 바닥권에서 뺏어버리는 거냐, 주가 추가 상승을 더 염두에 두고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관들이 사는 종목은 어찌됐든 이 많이 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는 현상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이 기관들의 매집 현상, 이것을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20%에서 한 15% 정도, 10% 수익률, 이 정도 보시는 분들이 추정할 가치가 있느냐. 한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좀 이런 기관들이 매집하는 종목들 어떻습니까? 추정해야 되나요? 지난주 말부터 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들이라든지 그 기관들 순매수 종목을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약간씩 틀려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둔화가 됐고요. 그리고 증권주들이 요번에 그 2100포인트 올라오는데 가장 그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은 그 증권주.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주, 그 다음에 뭐 증권주 올라오면서 그 화학주 같이 올라오고 건설주. 그러니까 옛날에 트로이커라 그래가지고 은행주 빼고 건설, 증권, 그리고 오늘 은행까지 좀 올라와줬는데 그런 종목들이 올라와서 지금 지수가 2100포인트 올라온 거고요. 삼성전자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래도 있었고, 포스코 가만히 있었고, 한전, 한국전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 SDS 그냥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SK텔레콤도 역시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죠? 지금은 코스피 지수를 상승의 원동력은 대중주들이 지금 올라온 거지, 시가총액 10개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 삼성전자의 움직임하고 현대차의 움직임, 자동차의 움직임이 여기서 상방향으로 딱 돌린다 그랬을 때 저는 2200포인트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잠깐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기관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은 기관들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대우증권, 현대엘리베이터, S오일,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 SDS, 호텔신라, OCI, 한진칼.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그 가장 그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증권, 그리고 정유, 건설, 그리고 뭐 태양광, 호텔 이렇게 다양하게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눈에 띄는 거는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1월 달부터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126만 원대부터 150만 원대까지 그냥 올라갔습니다. 기관들의 순매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대우증권. 대우증권도 오래간만에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4개월 동안에 이렇게 증권주들 이렇게 단기간에 3, 4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매수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증권주가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주도주였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급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9,000원, 만원대부터 거의 한 7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도 보시면은 1월 달에 4만 한 7,000원 정도에서 8만 원대까지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그냥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역시나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의 순매수 현황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CJ 그 다음에 셀트리온, 컴투스, SK 브로드밴드, YG 엔터테인먼트, 내추럴 엔더텍, EM텍, 메디포스트, 뉴, CTC 바이오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면은 가장 많이 매수한 CJ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CJ 일봉 차트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메이저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종목 그냥 끌어올리겠다 하면서 매수를 하면은 그냥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CJEMN이 뭐 실적이 좋았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회사 관련돼가지고 모바일 게임이 네이븐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히트를 치면서 그게 완전히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38,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현재 92,000원, 거의 97,000원까지 상승했다가 3배가 상승했습니다. 300%가 올랐습니다. 거의 250%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에 관련돼 가지고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4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지금 9만 원대에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것도 역시나 똑같이 셀트리온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기관, 외국인, 개인 네. 이렇게 이제 포커스를 보는 종목들과 업종들이 좀 틀린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도 보지만 단기적으로 네. 한 달 전으로 봤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수급을 따라간다면, 예를 추종 매매를 한다면 외국인입니까? 기관입니까?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네. 중장기 투자를 보면은 외국인. 그러니까 기관에 뭐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 같이 매수하는 종목. 예. 뭐 그런 종목을 찾을 수 있으면 더더욱이나 좋겠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단기 관점이라면 기관, 중장기 관점으로는 그럼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예를 들어서 거래소냐 코스닥이냐 어디가 더 많이 갈까요? 선택을 한다면? 저는 뭐 시청자 입장이라 그러면은 아니 뭐 시청 입장에 막 본인 생각을 저요? 얘기하셔 시청자분 저는 항상 코스닥이었죠. 시청자분들의 입장은 시청자분들은 항상 입장이 있으세요. 저는 항상 코스닥이었습니다. 항상 코스닥 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네. 계속되는 베팅.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수급을 놓고 본다면 기관 쪽으로 한 달 전으로 본다면 기관 쪽으로 붙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중장기적인 거는 네, 외국인을 네, 따라가자. 그건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마찬가지고. 저도 최창준 전문가님과 조금 비슷한 의견인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저도 외국인을 따라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지만 그거는 외국인들이 하는 건 추세입니다. 외국인들은 많이 사고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매매 수익을 노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 한 달 전후의 흐름을 놓고 보면 기관 장세가 가장 무섭습니다. 특히 기관들은 언제 사느냐? 가만히 지켜보다가 뒷북치는 것이 기관입니다. 즉 직고 좀 돌파하고 나서 혹은 신고점 근처에서 갑자기 돈 갈고 담배 드는 애들이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관화 장세 같은 경우는 정말 대리 장세, 돌쇠 장세, 뭐 우리가 독일군 병정 장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기관 장세죠. 앞으로 먹을 거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한 달 전으로는 좋아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외국인 흐름이죠. 그리고 오늘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보다 많이 올랐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부터 대세 상승입니다. 예, 오늘은 외국 기관 거래소한테 양보를 했지만 결국은 이 큰 장세는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대세 흐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정리하면 같이 좀 겹치네요. 그렇죠? 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이 계속 흐름이다. 그게 세계적인 흐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관들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그 다음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것은 외국인들의 추세 매매 형태로 그렇게 전체 포트 및 시장에 대한 관점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각도 계속 상승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라운드 1 마무리 짓고 라운드 2로 건너가 보겠습니다.